예, 석종득입니다. 선거 컨설턴트이고요. 지금은 전략 컨설팅 그룹 창의 대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거교실입니다. 전략 컨설팅 그룹 창이 함께하는 실전 선거교실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선거 상식 뒤집기 2, 선거는 후보가 전부다 편입니다. 사실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후보는 배우고 그 스태프들이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건데, 이 후보가 대장질을 하려고 해서 선거를 망한다, 후보가 너무 많이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각본을 써줄 사람도 필요하고 감독을 해줄 사람도 필요하고요. 뭐 조명, 뭐 음악, 음향 여러 장르에서 일해줘야 될 그런 많은 스태프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무대 위에 혼자 서서 판토마임을 하는 1인극을 하는 사람이 후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후보가 전부 다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후보는 사실은 캠프를 경영하는 것부터가 후보의 책임이죠.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다독거리고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동력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도 후보가 해야 될 일입니다만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선거운동, 뭐 한 1년 남겨놓고 그때부터 할 수 있는 많은 여러 가지의 행위들이 가능한데, 그 선거가 끝날 때까지 선거운동에 있어서 후보가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는지, 그래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정리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 유권자를 만날 때 중요한 것은 그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분들은 그냥 눈도 안 마주치고 명함 주기 바쁘고요. 겨우 눈 마주치고 악수를 하는데, 여러분들 내가 찍으려는 후보가 A인데 B라는 후보가 나하고 악수를 10번 했다, 100번 했다 이러면 생각해 봐야겠다. 내가 100번이나 악수를 했는데 어떻게 A를 찍을 수가 있어? 이렇게 마음 변하는 유권자가 있을까요? 그러니 그냥 악수 한번 하는 거 가지고 유권자들의 마음을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거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스쳐 지나가지 않으려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서먹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한번 쳐다볼 수밖에 없는 무언가 말을 건넨다. 뭐 저기요 이럴 수도 있겠죠. 뭐라고 말을 건네는가? 그래서 나한테 주목하게 만들 것인가? 주목하게 됐으면 그걸로 끝나갖고는 얘기가 안 되고요. 둘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관계가 형성이 돼야 하고, 관계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뒤돌아서서 남들한테 그 친구 만나보니까 이렇더라 까지 전달할 수 있어야만 효과적인 선거운동이 되지, 그러지 않고 명함을 뭐 준다든지 악수를 한다든지, 내가 오늘 뭐 2,000장을 돌릴 거야, 오늘 10,000장을 뿌릴 거야, 이렇게 가는 선거운동으로는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이미지는 얻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끌고 가기가 매우 힘들다. 세 가지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말따기를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는 관계 형성을 어떻게 할 거냐, 세 번째는 나와 헤어진 이후에 어떤 말을 남길 거냐, 이것들을 모든 일들에 전부 다 응용을 해야 합니다. 기획을 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훈련되어야 하고, 그게 현장에 나갔을 때 표가 돼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생각을 기본으로 해서 8가지 후보가 하는 행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이렇게 8가지를 제 나름대로의 순서에 맞춰가지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이거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많이 아실 겁니다. 해보신 분들도 많을 거고요. 출근 인사입니다. 출근 인사. 두 번째는 해보신 분도 계시고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의외로 안 해보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게 밥선거 운동입니다. 세 번째는 상가 내지는 취약지역을 방문하는 것. 네 번째는 단체를 방문하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면담이나 간담회 같은 거, 이런 것들에 참여하는 거죠. 그 다음에 행사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퇴근 시간에 맞춰서 명함을 이렇게 나누는 것, 그리고 캠프의 프로그램, 여러 프로그램들에 사람들을 참여시켜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8대 후보 행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 시간인 오늘은 이 중에서 네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고요. 세 번째 시간에 다시 나머지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출근 인사인데요. 많은 분들이 출근 인사를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출근 인사를 하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안 하면 불안하죠. 한 군데서 열심히 출근 인사를 했더니 왜 우리 동네는 안 오느냐고, 거기서만 하면 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또 그 동네에도 가고 이 동네에도 가고 그랬더니 왜 요즘에는 출근 인사를 안 하느냐고, 거기서 하더니 요즘에 안 보이더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게 선거 때까지 허리가 나갈 만큼 출근 인사를 하는데 과연 이건 표가 되는가? 표가 되는 출근 인사도 있고 표가 되지 않는 출근 인사도 있다. 그래서 남들 다 하니까 안 할 수 없어서 한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별로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출근 인사의 명확한 목적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도 인지도, 둘째도 인지도, 셋째는 우리 편 사기입니다. 자, 나는 인지도가 높아. 나는 현역 의원이고, 나는 뭐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나는 출근 인사 안 해.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 편들이 불안해하기 시작을 하고, 성의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지도가 가장 중요하지만, 플러스 우리 편들의 사기를 위해서 출근 인사를 한다. 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것들을 해나가면 될지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근 인사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후보 인지도를 상승시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남들과 다르게 튀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지금 이제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선장복을 입고 인사를 했던 경우입니다. 후보가 되기 전부터 저런 피켓을 들지 않은 채로, 어깨띠를 하지 않은 채로 선장복을 입고 같은 자리에서 계속 인사를 해왔던 후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뭐야? 뭐 교통 정리하시는 분인가? 이렇게도 생각했을 수가 있죠. 그러다가 예비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서 피켓을 들게 되니까 저 친구 이름이 저거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인지도를 높였던 경우입니다. 오른쪽은 지금 소 모양인데요.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별명이 소였답니다. 그래서 유세차에다가 소 모양의 어떤 이런 그 조각상, 이걸 만들어 가지고 싣고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했던, 별명이 황소였던 정치인,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분일 것 같은데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돈 많이 들었을 텐데 그건 나중에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만 한우 고깃집에다가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든 값은 뽑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인지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슈퍼맨 복장을 하고 뭐 인사를 한 친구도 있고 한데, 이 경우에 이제 좀 희화화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목도는 높지만 정치를 하는 사람이 무게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가벼운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상뿐만 아니라 조명이라든지 혹은 슬로건 같은 것들이 눈에 띄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인지도를 높이는 그런 방법들을 씁니다. 제가 봤던 꽤 괜찮았던 슬로건 중에 하나가 신상품이었습니다. 그냥 세 글자입니다. 신상품 홍길동.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치가 뭐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슬로건으로 뭘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깨알 같은 글자들을 아무리 많이 전달을 해도 화제가 되지 않는데, 신상품이라고 딱 들고 나와가지고 있으니까 저거 뭐야 라고 하면서 한 번을 쳐다보게 되고 이름도 기억했다는 그런 후문도 있고요. 조명 같은 경우는 땅바닥에 놓고 자신을 비추는 이런 조명들을 쓴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효과가 매우 큰데요. 왜 그러냐 하니까 깜깜할 때부터 선거운동을 한다는 이야기고요. 그때 내가 잘 보이도록 밑에서 위로 조명을 쳐주는 겁니다. 후보의 얼굴이 잘 보이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 날이 환한데도 불구하고 그 조명을 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 친구가 새벽부터 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은요, 날이 환하게 동이 텄는데도 불구하고 조명을 켜놓고 인사를 했다는, 시작을 깜깜할 때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명 같은 것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아, 저 친구가 아주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구나. 이름은 이거구나.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출근 인사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니 아까 제가 한 군데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출근 인사는 처음 시작한 곳에서 선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 한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고 도움이 된다. 특히 기후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날씨가 많이 안 좋아서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 비가 뚝뚝 떨어지는 와중에도 인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카메라로 잡아가지고 SNS 같은 데 올렸을 때 그것이 나중에 사기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자리를 옮기지 않고 한 군데를 지키는 게 좋으니 신중하게 가장 유동인구가 많고 우리 유권자들이 많이 움직이는 그러한 출근 시간에 움직이는 그 길목을 차지해서 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 동네 안 오면 우리 동네 표는 다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퇴근 인사 때 만나 뵈도 되고요. 낮 시간에도 얼마든지 만나 뵐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할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상징적이면서도 내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포인트로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실하고 절실한 자세를 가져서 내가 도와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후보가 됐어. 출판기념회 오라 그러니까 안 가면 면이 받칠 것 같아가지고 가기는 가. 개소식을 한다니까 또 거기도 화분 들고 찾아갔다. 자,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지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이번 선거 우리 꼭 이겨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후보가 몸을 갈아넣는 거죠.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안 되면 어떡해? 내가 도와줘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보는 게 폴더 인사 같은 겁니다. 폴더 인사라는 건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그냥 인사하거나 손을 흔드는 게 아니라 허리가 나갈 각오를 하고 저렇게 폴더 인사를 한다. 심지어는 그 옆에 있는 화면처럼 절을 하기도 하고 또 뭐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선거운동을 해서 당선됐던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절박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특히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마비 같은 그런 속에서도 이렇게 하는 모습을 SNS 같은 것들로 퍼뜨려 나가고 이러므로 해서 우리 편들이 이번 선거만큼은 꼭 이겨야겠다. 우리 후보의 마음을 읽게 만들고 교감하게 만드는 좋은 도구가 출근 인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는데 밥선거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거 때는 시간이 너무 없거든요. 그래서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캠프에 잠깐 들어와서 쉬는 시간에 김밥 같은 걸로 밥을 때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좋은 기회를 하나 잃어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밥선거 운동을 꼭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 밥선거 운동의 목적은 조금 복잡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냥 명함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편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남들에게 입소문을 내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나머지 다수의 사람들한테 인지도를 만드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한데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냥 선거운동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지역구에 있는 잘 나가는 밥집, 사람 많은 밥집에 갑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뭐 우리 당 상징색이라든지 이런 옷을 입는다거나 약간 뭐 특이한 복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밥을 먹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밥을 먹으러 가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카운터에 있는 종업원이나 아니면 식당 사장으로 보이는 분한테 인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본인 명함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굽니다 라고 인사를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메뉴판 서서 본 채로 저는 뭐 저거 하나 먹을게요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인사를 나누는 거죠. 저 이런 사람입니다. 명함을 나누고 그러고 밥을 먹게 되면요, 명함 받은 사람들이 내가 밥 먹고 있는 뒤통수를 보면서 자기들끼리 말을 합니다. 생각보다 키가 큰 것 같다. 생각보다 잘생겼는데? 생각보다 똘똘해 보인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요. 걔가 뭐 그렇대. 얘기 못 들었어? 이런 이야기들을 밥 먹는 도중에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는 밥 다 먹고 난 다음에
쭉 봐가지고 아까 없던 손님들 눈에 띄면 또 인사하고 나오는, 이게 바로 밥석근거 운동인데요.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그 사장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두는 일입니다. 지금도 요즘 보니까 셀카봉 뭐 이런 거 가지고 휴대폰을 이렇게 셀카봉 같은 데 걸어가지고 유튜브 하는 유튜버들 많이 보죠. 선거운동 준비하시는 후보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우리 사장님하고 같이 사진도 좀 찍고, 제가 SNS를 하는데 거기다가 우리 사장님 가게도 좀 홍보를 해드릴게요. 언제 한번 이 페북에 이 인스타에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제가 홍보 많이 해드릴게요. 라고 관계를 만들고요. 후에 전화번호라도 받아가지고 사장님 이름이라도 알아가지고 전화도 한번 하고 이러면서 AS를 하게 되면 그 사장님이 나와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3번, 4번, 많게는 5-6번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1년 동안 만약에 하루에 3끼씩 먹는다 이렇게 되게 되면, 그러면 식당에서 밥을 1000번 이상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곳을, 우리 지역구에 있는 식당들 중에 유동인구가 좀 많고 특히 아침 시간에 많은 식당, 점심시간에 손님이 많은 식당, 저녁시간에 손님이 많은 식당들을 좀 가려가지고, 그래서 200곳을 딱 지정한 다음에 거기를 5번씩 방문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부터 움직이게 되면 200명의 사장님들과 형동생 관계를 맺으면서, 그러면서 그분들로부터 좋은 이야기들을 남들에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식당 안에 한 20명씩만 손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1년 동안 1000번 20명씩과 만나게 된다면 10,000번 같이 밥을 먹는 식구가 되는 겁니다. 밥 먹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 길거리에서 명함을 주고 돌아서는 것보다 밥 먹는 자리에서 준 명함이라고 하는 부분은 훨씬 더 강렬하게 이런 부분들이 남게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선거에서 당선되고 기관장을 하시는 분 지지도가 자꾸 떨어진다고 저한테 뭐 특단의 대책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태도를 선거 때처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거 때는 제가 알려드려서 식당들 다니면서 식사하셨죠. 그리고 가셔가지고 시민들하고 전부 인사하셨잖아요. 그런데 당선되시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들한테 혹시 들킬까 차에서 내려가지고 내리자마자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어디 골방 같은 데 가가지고 식사 편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하고 만나는 기회라는 게 그만큼 차단이 된 건데, 밥 먹는 것부터 같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같이 얼굴을 부대끼면, 그리고 또 필요하면 같이 셀카도 찍고 사진도 건네주고 이렇게 되면 내 편이 돼버리는 거고, 내가 같이 사진 찍은 우리 시장님이 되고 우리 도지사가 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가셔야지만 지지도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지, 내가 정치를 잘하고 정책만 잘 펴나가고 한다고 해서 지지도가 받쳐지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거 때 시간이 없으니까 라는 핑계를 가지고 김밥을 드실 게 아니라 바로 이 시간만큼은 어떻게든 비워서, 그래서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선거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이해하시고 실천하신다고 하면 하시는 만큼 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명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AS가 매우 중요합니다. AS가 중요하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가게를 자꾸 홍보해 주시고 진정성을 가지고 여긴 이게 맛있고 이러이러한 게 아주 일품이고 이 사장님은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런 SNS 같은 활동들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다가 내가 오늘 이런 걸 했습니다, 또 뭐 정치가 이렇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훨씬 재미있는 SNS 활동이 될 것 같아요. 아예 그냥 내 페북은 당분간 맛집 페북 뭐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상가나 취약 지역들을 방문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특히 취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선거 때는 찾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취약 지역이다라고 하게 되면 뭔가 거기까지 가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리고 뭐 언덕에 이렇게 있다든지 해서 자주 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선거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취약 지역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리 좀 정리해 놓는 게 필요하고요. 상가 방문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상가에 가가지고 명함을 많이 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밥집 이야기처럼 내 편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건
아까 밥집처럼 내 편을 만드는 거 매우 중요하고, 또 인지도를 높임과 동시에 입소문을 내는 거가 매우 중요한 거니까 명함을 많이 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 내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참 희한한 걸 봤어. 그 친구 참 이렇던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만 참 맞는 말 같아. 이런 이야기들이 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번 기획을 해볼까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여러 번 갔다, 여러 번 오더라, 열심히 하더라, 이것밖에는 남는 게 없죠. 그러면 상가 같은데 처음 후보를 세우면요, 후보가 되게 쭈뼛거려지게 됩니다. 식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밥을 먹으러라도 간 거지만 그냥 뭐 이를테면 문구사도 들어가고 옷가게도 들어가고 해야 될 텐데, 들어가서 물건 살 것도 아닌데 참 바쁜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첫걸음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컨설팅했던 한 분은 이런 말따기를 하십니다. 말따기라는 건 그 사람과 처음 말 걸기 뭐 이런 이야기하고 같은 건데요.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선거 2번 떨어진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그 집 종업원이나 그 집 사장 입장에서는 2번 떨어졌다니까 내가 안 찍었거나 내가 뭐 상대방을 지지해서 저 사람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미안한 마음도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는데 문전박대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 그리고 모른다고 하기도, 사실은 몰라도 모른다고 하기도 되게 미안한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떳떳하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씩씩하게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2번 떨어진 홍길동입니다, 이러고 처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부드럽게 된다.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친구하고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도록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이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뭔가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 가지고 나왔을 때 그 친구 이렇더라 라고 하는 것을 위한 그런 기획이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옷을 좀 특이하게 입었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남들 안 하고 다니는 무언가를 하나 하고 다닌다거나, 근데 그게 이왕이면 좀 기획돼가지고 포지티브한 쪽이면 더 좋겠죠. 예전에 제가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저녁을 먹고 있는데 이 팻말을 여기다 나무로 만든 팻말을 가지고 뭐 교육감 후보 누구누구 해가지고 그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모시고 와가지고 자꾸 식당에서 인사를 시키는데 딱 느낌이 옛날 사극에 보면 이렇게 그 목에 칼 차고 있는 죄인 같은 느낌의 이미지로 표정도 그렇게 해갖고 인사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네거티브 하게 되면 안 하면 못할 수도 있겠죠. 좀 더 뭔가 포지티브한 말을 남기기 위한 것들은 정책에 대한 거라든지 그 사람의 이익에 관련된 거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인상도 뒷이야기 속에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인상으로 어떤 특이점으로 갈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획을 좀 하시는 게 좋다. 그러지 않고 그냥 뭐 무조건 많이 만나는 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퇴근 명함입니다. 유동인구를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어떤 날은 이 버스 정류장, 어떤 날은 뭐 저 지하철역, 어떤 날은 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번화가, 이런 식으로 일정을 잡아놓고 이 명함을 주게 되는데요. 이거는 첫째는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죠. 그런데 기왕이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명함을 주니까 이거는 한번 좀 들을만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셋째는 사람들이 저기도 출마하고 거기도 출마하고 내가 하자는 대로 뭘 좀 해준다 라고 하는 말들을 남길 수 있게끔 이렇게 운영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몇 가지 팁을 좀 드리자고 하면, 첫 번째는 명함이 일단 눈에 띄어야 한다는 겁니다. 눈에 띄는 명함 이야기를 제가 하고 다니니까 도대체 어떤 게 눈에 띄는데 하도 그러셔가지고 제 명함을 눈에 좀 띄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략 컨설팅 그룹 창 해가지고 로고를 만든 것 중에 동그라미 부분에 구멍을 뚫었거든요. 그리고 뒷면으로 돌리면 이렇게 세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뒷면은 가로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자리에 창이라는 게 구멍이 뚫리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받으신 분들이 꼭 이렇게 한번 잡아보시더라고요. 구멍 뚫린 데를. 그리고 특이하다 그러고 이렇게 보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 팁은, 예, 안녕하십니까, 누굽니다 라고 주면서
내 이름 쪽이 위로 올라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뒷면을 위로 올려서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예의상으로 보게 되면 이름을 먼저 볼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에티켓을 전부 가르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회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런 것들 묻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게 이런 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본 다음에 당연히 제 이름은 돌려가지고 확인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선거 때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름 있는 쪽을 주고 인사를 하게 되면 뭐 이름도 잘 보지 않고 사진 여기 있네, 이름 여기 있네 이러고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뒷면을 볼 일이 영 없습니다. 그래서 이 뒷면에 정말 좋은 중요한 이야기, 이 얘기를 들으면 이번 표에 연결되겠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집어넣었다라고 하면, 명함 앞면으로 줬을 때는 뒷면은 읽어보지도 않고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뒷면의 이야기를 하면서 누굽니다 하고 명함을 주게 되면 이 뒷면도 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인상 깊었고 누군지 확인해야겠다고 하면 그 사람도 한번 쳐다볼 거고, 명함 뒷면에 있는 사진과 이름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건 도대체 왜 주는 거고, 이걸 주는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어떤 경우엔 이름부터 줘야지만 예의가 되겠다라는 자리에서는 이름을 가지고 드려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뒤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말따기의 수단으로서 명함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뒷면이라는 건 그렇게 될 때 의미가 있다. 근데 여기에 공약을 잔뜩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 내 양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집어넣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포스터도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홍보 책자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함까지도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명함에서는 꼭 알려줘야 될 간단한 이력 정도는 들어가야겠지만, 여기엔 뭔가 중심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노인분들을 주로 만나고 다니는 경로당 쪽 활동들을 할 때에는 어르신들께 이런 혜택을 드리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뒤에다가 넣는다. 또 청년들이 많은 출퇴근 시간, 퇴근 시간을 주로 써야 되는 그런 명함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공약, 또 상가 지역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을 많이 만나야 될 때는 거기에 또 맞는 어떤 이런 나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잘 기획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명함을 주고 이름까지 확인을 시키는 활동들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그냥 나이트클럽 삐끼들하고 크게 다른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들이 뭐 오늘 1000장을 돌렸다, 2000장을 돌렸다 숫자에 연연하시는 분들 보면 눈도 안 마주치고 명함들을 나눠주는 이 모습이 꼭 나이트클럽 앞에서 손님들 호객행위하는 그런 삐끼 같은 모습이면 뭐 나중에 낙선하고 난 다음에 부업을 그쪽으로 가시려고 그러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셔야 한다. 우선은 눈에 띄게, 꼭 이 방법을 쓰시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눈에 띄게 만들까, 읽어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들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읽으면 이 친구가 주장하는 게 이거구나, 이 친구가 되면 이건 하겠다는 얘기네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명함을 여러 장 만드시는 분들이 제법 있는데요, 그게 뭐냐 했더니 한 가지만 하면 좀 뭐 그러니까 여러 장 만들자, 구색으로. 그 다음에 하나는 뭐 좀 간단하게 하고 하나는 복잡하게 하고. 저는 그게 아니라 각 타겟들에게 맞게끔 내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3가지 활동에 집중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것, 5가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운용을 해서 거기에 갈 때는 그 명함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되, 그 안에는 핵심적인 말,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기억할 수밖에 없고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 이야기를 남들한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께 드리는 부탁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8대 후보 행보 중에서 출근 인사, 밥 선거 운동, 그리고 상가 취역 지역 방문, 퇴근 명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출근 인사는 한 군데서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밥 선거 운동 같은 경우는 인터넷 뒤져가면서 지도 검색 같은 거 해가면서 200곳 뽑는 거, 남은 날짜에 맞춰가지고 뭐 그게 100곳이 됐든 50곳이 됐든 뭔가 계획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을 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상가나 취역적 방문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때 돼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시기에 어떻게 라인을 짜가지고 좀 움직여야겠다.
또 퇴근 명함을 뿌리는 장소는 어디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플랜을 만들어서 계획을 만들어서 따박따박 해나가실 수 있다면은 기왕에 하는 선거운동이 좀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A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매일 아침마다 B당 후보가 나한테 명함을 줬고 그 친구 명함이 우리 집에 30개를 내가 보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B를 찍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A를 찍게 됩니다. 단지 명함을 주는 것, 악수를 한번 하는 것, 얼굴을 한번 보는 것만 가지고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할 때 이것이 목적에 맞춰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을 잘 기획하는 일에서부터 선거운동은 효과적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가 결정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